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적인 원자 모형, 이제 오비탈로 넘어가서 설명을 해봅시다. 우리가 오비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에 대한 특성이 변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특성이 변했는지 간략하게 요약해서 봅시다. 전자는 입자와 파동의 이중적 성질을 지니는 입자예요. 다시 말해서 전자는 입자이지만 파동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죠. 그런데 이런 특성을 가진 입자들을 우리가 양자라고 이야기하고, 기본적으로 양자는 매우 작은 입자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바로 이 양자에 속하면서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닌, 또는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인 두 가지 성질을 모두 지닌 입자가 돼요. 그래서 이전까지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가 전자 궤도, 전자 껍질 위를 원운동하며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자 껍질 위에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됐어요. 대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된다 라는 식으로 확률 개념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전자가 원자 안에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없어서 전자 껍질의 개념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안에 있는 건 확실하니까 원자 내에 있는 일정한 영역 안에 전자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역을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오비탈이라는 이름 자체가 전자 껍질에서부터 파생된 거예요. 우리가 전자 궤도, 궤도를 영어로 오비트라고 하죠. 그래서 전자 껍질로부터 파생되었다 라고 해서 오비탈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오비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비탈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 이제 확률 개념으로 나타내자 라고 이야기를 했죠.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나타내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영역 자체를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하겠죠. 그래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 근데 사실 이론적으로 접근해 보자면 전자는 어디에서나 있을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핵 근처 또는 원자 내에 어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원자 안에 없을 수도 있어요. 우주 저 반대편에 이 원자에 속하는 전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한 개의 범위를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90%가 되는 지점까지를 오비탈이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10%는 무한 영역인데, 전자는 어디에나 존재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경우를 고려할 수 없죠. 그래서 90%가 되는 지점까지를 오비탈이라고 하고요. 이 안에 무조건 전자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때는 S오비탈이나 P오비탈 안에는 전자가 들어있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의 경우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 그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전밀도 그림입니다. 전밀도 그림은 이 점 하나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에요. 그래서 점을 무수히 많이 찍어 놓고 나서 우리가 관찰을 해봤더니 점이 핵 근처에서 많이 찍혀 있고 핵에서 멀어질수록 듬성듬성 찍혀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전자는 마이너스 입자이기 때문에 플러스 성질을 가진 원자의 근처에 많이 발견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발견될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주변에서 발견되지 않다라는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률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중심에서 발견될 확률이 가장 높고요. 전자가 한 개 발견될 횟수를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전밀도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전밀도 그림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90% 영역까지 제한해 놓은 게 오른쪽의 오비탈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비탈 그림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이 오비탈 안에 있고, 그 안에서 발견될 확률은 핵 근처에서 가장 발견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핵에서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발견 확률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오비탈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같이 봅시다. 오비탈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S, P, D, F 순서로, 그리고 F 다음부터는 그냥 알파벳 순서로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는 S, P, D, F 이 네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둡시다. 오비탈의 종류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각각의 오비탈의 모양과 그리고 특성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둬야겠죠. 특성까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우리가 P오비탈까지만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S오비탈과 P오비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S오비탈을 봅시다. S오비탈에서 오비탈 한 개에는 전자가 두 개까지 배치가 돼요. 이거는 뒤에 전자 배치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다루긴 할 거지만, 모든 오비탈은 오비탈 한 개당 전자가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S오비탈은 한 개만 있기 때문에 전자가 두 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S오비탈은 구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구형이라는 건 방향성이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원자 핵에서부터 모든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 전자의 발견 확률은 오로지 거리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전자 발견 확률이 방향에 무관해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핵으로부터 거리에만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방향성이 그럼 있는 오비탈도 있겠죠. 사실상 모든 오비탈 중에서 s 오비탈만 방향성이 없습니다. 나머지 오비탈들은 각각 자기만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p 오비탈을 봅시다. p 오비탈은 생긴 게 좀 독특하게 생겨 있죠. 오비탈, p 오비탈은 이 p 오비탈 안에 총 3개의 오비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6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모양을 우리가 R형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R형 모양은 각각의 축을 따라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px, py, pz 이렇게 축 3개에 따른 오비탈 총 3개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px 오비탈은 x축을 따라서 오비탈이 존재하고 py 오비탈은 y축을 따라서 pz 오비탈은 z축을 따라서 오비탈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방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원자 핵을 기준으로 모든 방향을 바라봤을 때 방향에 따라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 즉 오비탈이 다르게 나타나 있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px 오비탈을 본다면 z축을 따라서는 발견 확률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y축을 따라서도 발견 확률이 없어요. px축을 중심으로 발견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p 오비탈부터는 전자 발견 확률이 방향과 핵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비탈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